이렇게 나에게 부과된 세금에서 나는 이의가 있다라고 할 때는 90일 이내에 뭐 심판 청구라든가 심사 청구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도 조세 심판원에 이 세금 부과 처분이 너무나 억울합니다라고 하면서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세금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나는 이렇게 위장이용 같은 걸 할 게 아니라 상속을 받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봤더니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세금을 10억가량 줄일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혼을 안 했다면 세금을 10억에선 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 기여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재산 분할할 때는 세금을 안 매기는데 상속을 받을 때는 다 그대로 상속을 매긴다라고 하면은 이 배우자 입장에 상당히 좀 형평에 맞지도 않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상속 공제를 통해서 다양하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까지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물론 실제 상속받은 분 그 상속 비율대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지만 일단 우리가 좀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변수들을 빼고 그냥 단순 계산만 해서 50억을 실제로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여기서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에 일괄 공제까지 또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대 35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 50억 원에서 35억을 뺀 나머지 15억 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되면 총 4억 4천 가량의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계산만 해봐도 증여세보다 최대 10억 원 가까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굳이 이런 불필요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아, 진짜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혼하지 않고 있었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심판원도 이거 고민이 컸을 텐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금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이 조세 심판원도요. 심판원들끼리 합동 회의를 거쳐서 고심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연이 딱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의 결론은 이 김 씨, 아내 김 씨의 주장이 옳다. 그래서 국세청이 걷어간 17억 원 다시 김 씨에게 돌려줘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받냐 살펴보면은 일단 심판원은 이혼 후에 이 김 씨가 남편이 딱해서 남편이 몇 차례 이 병고안을 갖다라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계속 지속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병가도 간 것만으로는 이렇게 봤는데요. 왜냐하면 이 혼인 관계가 성립을 하려면 양자 간에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도 어떤 결혼 생활에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도 따로 살았고 병간호만 갔을 뿐이잖아요. 이걸 봤을 때는 사실혼 관계, 혼인 관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냥 남편이 아파서 병간호만 갔던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특히나 심판원은 이 아내 김 씨 뭐 1년에 10번이요? 이렇게 막 제사를 챙기고 종갓집 만면으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래서 평생 고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점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자가 협의를 해서 이혼한 것이 맞다. 따라서 증여세, 이렇게 회피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심판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법이 웬일이래요?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 이게 만면일리로 살았던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주는 거 저는 또 법에 또 이런 지점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그렇지.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법은 이렇게 무조건 뭐 냉정하게만 물론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겠지만 정의와 공평에 부합하는 판단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 아내에게 세금을 증여세를 부과를 하려고 하면 사실혼 관계가 쭉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오로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위장이혼을 했다. 이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연을 들어봤더니 우리 모두가 공감한 것처럼 이 아내가 종갓집 며느리로 너무나 고생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걸 이유로 이혼을 택했던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게 그게 바로 실질적인 상황이라는 거를 법에서도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당시 실제 심판 결정문을 보면 심판원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로 이렇게 집안의 대소사를 챙겨왔던 청구인이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고 여생이라도 좀 자유롭게 지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황혼이혼을 선택했다는 주장이 그동안 겪었을 서름이나 아픔을 고려했을 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조세의 실질주의에 따라서 실질적인 상황에 맞는 판단이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억울한 오해를 풀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세금 회피하는 사람들이 오죽 많으면 국세청에서 이렇게 의심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세금 때문에
때문에 위장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분들이 일부러 이제 서류상 이혼, 그러니까 실제 이혼이 아니에요.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류상으로 하는 게 이제 위장 이혼, 가장 이혼이라고 하는데 1세대 1주택 이 비과세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서류상 이혼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 이때는 국세청에서도 꼼수라고 봅니다.